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자, 어, 벌써 이렇게 지금 3주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잘 파악하다시피 저의 복장이나 이런 분위기는 똑같죠. 그 얘기는 계속 지금 녹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예입니다. 자,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3주차의 내용은 의사소통의 정상적 측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경계 기초 이전까지 바로 배우셨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신경계 기초와 나머지 청각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전혀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전공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이미 습득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치료에 응용하는 지식과 또는 또 상담에 응용하는 지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에게는 좀 더 쉽고 또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종의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추정 청각 시스템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경계 분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요. 말초신경계는 대뇌신경, 척수신경, 즉 신경자를 더 붙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용어가 Central Nerve System인데요. 이 말 자체가 그 외국 사람들은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포함해서 인체의 가장 중앙을 보면 뇌를 포함해서 척수까지 실제로 이어져 있어요. 뇌와 척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앙에 있는 거라서 중추신경계다,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초신경계는 척수 쪽에 보면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란 뜻이 요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 쪽에 있는 요 가지들을 말초신경계다라고 말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에 있더라. 뭔가 또 새로운 게 생겨났더라. 그래서 12쌍의 대뇌신경이 있고요. 31쌍의 밑에 척수에도 척수신경이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먼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NS, Central Nerve System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컴퓨터로 치자면 CPU처럼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가 좀 망가져도 컴퓨터는 고칠 수 있지만 CPU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 뇌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고요. 뇌와 척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치에 대해서 좀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한 개의 뼈와 세 개의 막과 그 다음 한 개의 액체로 이렇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개골입니다. 헬멧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헬멧 밖에 보면 단단한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인체로 보면 뼈가 되는 거죠. 헬멧 보시면 안쪽에 머리 쓰는 쪽에 스펀지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체로 가정하자면 이게 막인 거예요. 세 개의 막인 거예요. 자, 세 개의 막인데 여러분들이 뭐 해부학 때 잘 배우셔서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좀 응용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연막,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연한 막이라서 연막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장 바깥쪽에는 단단한 막이라서 경막 또는 두라메터라고 합니다. 자, 아주 두꺼운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막과 경막 사이는 거미막이라고 해서 거미줄처럼 여기 보시면 요 녹색 여기 보이시죠?
거미줄처럼 하나하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층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주막이라고 합니다. 네. 자, 먼저 뇌의 가장 아래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하고 이렇게 인접하는 여기죠. 연막이라고 되어 있네요. 뇌에 이렇게 가장 인접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연막이라고 하는데 왜 경막이 뇌에 가장 접해 있지 않고 왜 가장 연한 연막이 접해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뇌 바로 위에 단단한 막이 아니라 왜 연한 막일까요? 예, 당연합니다. 헬멧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헬멧 안쪽에 머리와 가장 맞닿는 부분은 스펀지, 아주 부드러운 부분이잖아요. 반대로 가장 바깥쪽이 스펀지고 뇌와 가장 맞닿는 쪽이 단단한 플라스틱이라면 어떻습니까? 사고 나면 2차 사고가 생기겠죠. 네, 그 막 때문에 머리가 다칠 거 아니에요. 뇌는 한번 손상당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뇌에 멍이 생기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뇌에 붙어 있는 쪽은 아주 얇은 연막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가장 아래쪽은 뇌와 가장 붙어 있는 쪽은 연막이다. 가장 아래쪽은 연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막은 어떻게 생겼냐면 양파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피부 조직에 그 가장 바깥에 그 껍질 있죠?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자, 가장 바깥은 반대로 이제 두꺼운 섬유질이죠. 충격을 흡수하려면 네, 경막이라 되어 있네요. 두꺼운 섬유질 모양의 이렇게 막이 필요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연막과 경막 사이에 지주막이 있는데 이 지주막이 이렇게 층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흐르는 액체가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자, 이 연막과 경막 사이의 지주막 안쪽에 이런 액체는 왜 흐를까요? 왜 흐를까요? 예, 당연합니다. 액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액체도 충격을 보호합니다. 흡수합니다. 자, 따라서 인체가 만들어질 때 아주 단단한 뼈 그리고 세 개의 막으로도 이게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이 사이에 액체까지도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 개의 뼈와 세 개의 막과 하나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초신경계는 아까 보셨다시피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참 다행히도 언어치료는 12쌍의 대뇌신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말 언어 청각에 관여하는 건 또 12쌍 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신경만 좀 외워두시더라도 좀 공부가 되십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나 중추신경계로 반대로 나가는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일종의 연결 장소라고 할까요? 네, 그런 쪽입니다. 인체의 거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더피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Final Common Pathway라고 부릅니다. 최종 공통 경로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 너무 어려우니까 1급 수준에선 이런 개념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2급 수준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대뇌신경 12쌍 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개론 때 공부하셨고 해부학 때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있다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뇌신경 12쌍은 말 언어 청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5번 3차 신경, 안면 감각이나 씹기를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7번 안면신경, 미각이나 안면 운동을 담당하죠. 8번 청신경, 청각이나 평형 감각을 담당합니다. 9번 설인신경, 혀의 감각이나 구개 및 인두 운동을 담당하고요. 10번 미주신경, 인두 및 후두 운동을 담당을 하고 11번은 부신경, 구개 및 인두를 담당하고요. 12번은 설화신경, 혀 운동을 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 12쌍은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대뇌의 어떤 주요 부분들과 기능들, 역할들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뇌라고 하면 크게 대뇌, 뇌간, 소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간단히만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최대한 쉽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뇌는 우반구와 좌반구의 두 개의 반구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으로 각각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무엇을 정리를 했느냐? 각각의 4개의 엽에 해당되는 주요 키워드만 좀 여러분들에게 복습 차원에서 상담을 잘 진행하는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전두엽입니다. 말 그대로 frontal lobe, 제일 뇌 앞쪽에 있죠. 자, 뇌의 가장 앞쪽이고요. 핵심적인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핵심적인 두 개의 기능이 뭔가요? 자, 핵심적인 두 개의 기능이 첫 번째는 말 상출 통제입니다. 자, 키워드를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집행 기능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말 산출을 통제한다. 말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어를 떠올리고 그 떠올린 단어에 아주 정교한 어떤 협응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뇌의 하전두엽에 있는 부분이죠. 자, 요쯤 있겠네요. 요쯤 있는 요게 브로카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전두엽에서는 또 뭘 담당하느냐? 집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집행 기능은 뭐냐? 자,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고 계획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이에요. 고차원적인 기능.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걸 우리가 집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바로 전두엽이죠. 전두엽 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 산출을 통제하는 기관이 있고 집행 기능을 통제하는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 산출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통제하더라. 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의 정수리 부근에는 두정엽이 있습니다. 자, 두정엽은 주요 언어 영역은 아닙니다. 두정엽의 키워드는 감각이죠. 키워드 감각이에요. 감각. 자, 그래서 감각 정보가 처리되는 1차 감각 피질과 감각 연합 피질이 있더라라는 게 이제 두정엽의 의의입니다. 자, 감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통각, 촉각, 이런 것들이죠. 네, 청각을 제외하고 두정엽에서 보통 많이 감각들은 다룹니다. 자, 통증이나 온도, 촉감, 압력 등의 감각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두엽입니다. 축두엽 역시 언어와 관련된 아주 주요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축두엽도 역시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언어 이해 기능을 처리합니다. 자, 축두엽이라 하면 여러분들 청각적 정보와 언어 이해 기능을 처리한다라는 거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각각 담당한 영역이 다른데요. 자, 청각적 정보. 자, 청각적 정보 언어에 다른 거예요. 청각은 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를 듣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 언어의 이해는 리스닝이 되겠죠. 네, 이 말뜻을 이해하느냐입니다. 자, 청각적 정보는 어디서 담당하느냐? 해슬회라는 데서 담당해요. 해슬회가 어디 있는 거냐면 1차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요 영역의 안쪽에 이 회는 자이러스잖아요. 해슬 자이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이해는 어디서 담당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르니케 영역, 또 영어로는 워니키 에어리어라고 하는데요. 독일말로는 베르니케가 되겠죠.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담당합니다. 수용적 말 영역을 담당하는 게 바로 베르니케다. 자, 여기 축두엽의 이름이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왜 대표적인 실어증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르니케 실어증 또는 워니키 실어증에 걸릴 수 있더라.
예, 그래서 축두엽은 정리하면 청각적 정보와 언어 이해 기능을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두엽이죠. 자, 후두엽도 뭐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네, 대뇌 뒷부분이고요. 키워드는 시각입니다. 시각 정보. 자, 시각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의 주요한 영역이 바로 1차 시각 피질이죠. 1차 시각 피질에서 색이나 공간, 모양,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엽을 손상당하면 시각적인 인지에, 시지각 인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후두엽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각각의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걸 배우신 게 아니고요.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큼 잘 내담자에게 설명하느냐, 이게 바로 의사소통장애 상담에서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최대한 쉽고 아주 간결하게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걸 배운 건 아니셨어요. 좀 후반부 듣기 좀 어렵진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입니다. 청각입니다. 자, 이 청각을 담당하면 우리가 생애 전반에 걸친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각. 어떻습니까? 소리를 받아들이는 데 이용되는 감각을 우리는 청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깜짝 퀴즈예요. 청각 아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네, 뇌 옆에서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예, 맞습니다. 축두엽에서 담당하죠. 자, 그 중에서도 소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말소리의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소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햇슬외죠. 그 다음에 말소리, 수용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베르니키 영역입니다. 네, 워니키 영역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베르니키라고 좀 외워주시는 게 국가고시의 용어 통일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청각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각이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첫 번째 음원이에요. 음원. 예. 음원. 소리에 대한 소스가 있어야겠죠? 예. 소리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예전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뜻인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우주인들이 그 우주에 나가서 우주정거장 부품을 고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난당한 내용입니다. 우주에서. 왜 조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행성이 이렇게 오다가 그 인공위성 하나를 치면서 인공위성 파편이 막 날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작업해요. 주인공들이. 왜 그럴까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으니까 결국은 그 파편에 맞아서 조난을 당하는 건데 결국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는 공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리를 수용하는 기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청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중이나 뇌, 청신경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간단히만 좀 상담적인 측면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바깥에 있는 이쪽을 웨이라고 하고요. 자, 웨이. 자, 여기 고막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추골, 침골, 등골 이쪽을 중이라고 합니다. 안쪽 중간귀라고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달팽이관이 있는 부분을 뇌이라고 합니다. 안쪽 귀라고 합니다. 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각각 역할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추론해 볼게요. 자, 소리가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오는데 귓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치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의 역할은 뭘까요? 소리를
예, 모아주죠. 지붕의 역할이에요. 소리를 모아줘요. 약간 소리가 증폭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리가 이렇게 회오리 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함 칠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아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더 커지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소리가 더 강력하게 지붕되겠죠. 예. 자, 소리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강해졌어요. 고막을 치게 되고 고막이 떨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막이 움직이게 되겠죠. 탁탁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예,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추침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 이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독수리 타법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예, 그쵸? 이렇게 생겼죠? 이 진동하는 고막의 진동을 이 세 개의 뼈가 이렇게 인지해서 여기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독수리 타법처럼 톡톡톡 키보드 쳐듯이 쳐줍니다. 예, 실제 독수리 타법과 비슷합니다.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음소 단위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예컨대 바라고 하면 비읍, 아 이런 소리로 두 번 쳐줍니다. 탁 쳐줍니다. 쳐주면 이제 여기까지가 중의 역할이고요. 중의 역할은 뭡니까? 전달이죠. 전달해주면 내이에서 이 안에 이 달팽이관 안에 막 털도 있고요. 액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전달된 소리를 해석합니다. 즉 뇌의 역할은 해석인 거죠. 이처럼 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다르고 각자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손상되면 그 역할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웨이가 손상당하면 소리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추가 가능하고요. 중의가 손상당하면 소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이가 손상당하면 소리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뒷부분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네이로의 소리 전달 한번 볼게요. 자,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 자, 공기 전도와 골전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기 전도는 공기를 매체로 소리를 전달하는 건데요. 자, 음파는 고막 이소골 연세, 중위 공기 움직임, 달팽이 간의 기저막 진동, 그러면 유모세포, 신경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 전달 과정 네, 좀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골전도는 어떻습니까? 뼈를 매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뼈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파를 통해서 두개골, 뇌의 액체 진동하면 유모세포, 신경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 전달 체계 알아두세요. 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전도성 난청, 아까 소리가 공기와 뼈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도성 난청은 그러면 어떤 거냐? 소리가 중이나 뇌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예, 즉 전달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상 골전도라면 뼈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정상이라면 다소의 청력이 남아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상 골전도인 경우에는 전도성 난청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다? 잘 들을 수 있다, 없다? 잘 들을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원인은 뭐 청각 폐쇄증부터 네, 이경화증까지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감각신경성 난청을 살펴보실게요. 자, 감각신경성 난청은 어디에 문제냐? 자,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나 청신경의 손상이에요. 결국 어디에 문제입니까? 뇌의 문제인 겁니다. 안쪽 귀의 문제예요. 자, 감각신경성 난청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골전도가 불완전합니다. 자, 골전도가 불완전하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신의 목소리도 잘 듣지 못하죠. 예,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예, 역시 좀 암기해 주세요. 자, 특히 높은 주파수 대에서 더 심하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습득이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원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난청의 유형은 혼합성 난청입니다. 중이와 내이가 모두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골전도와 공기전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게 호남선 난청이다. 자, 마지막으로 중추청각장애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이 중의 전도성 난청도 문제도 아니고 뭐 감각신경성 문제도 아니고 뭔가 내의도 외의도 중의의 문제도 아니고 뭔가 신경에서 전달되는 거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중추성각성 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중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내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신경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추청각 장애라고 진단되는 사람들은 신경적인 어떤 어디에 손상이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개념만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뉴런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각각의 엽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귀의 구성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생애 전반에 대한 어떤 발달 과정이었습니다. 시간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여러분들 또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